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평생 써먹는 종가 베팅 매매법 2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1탄을 찍고 난 다음에 제가 잠시 이사 일정이 있느라 이렇게 2탄으로 한 주 건너뛰고 찾아뵙게 되었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시장 점검을 제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코스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달 들어서 낙폭이 지금 3%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월봉상에서 지금 이평선이 밀집된 저항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저항대를 뚫을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있는 것인가 판단해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은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봉쇄령의 악재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가지 악재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해소가 되었느냐?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은 부재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수는 한 차례 눌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저는 이제 매매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하겠지만 다들 이런 시장을 또 경험 삼아서 함께 극복해 나가서 또 다음번에 이런 시장을 만났을 때 더욱더 발전된 우리의 모습을 만났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이제 월급 이상 월천 벌기에 대해서 강의 목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종가 베팅을 할 때는 차트만 보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종가 베팅의 단점은 밤사이에 튀어나온 돌발악재들인데 이것을 단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재 수차재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하락장에 무관한 전략을 써야 되고, 재료는 오히려 시장을 역행하면서 오르는 종목 앤드 이슈를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빠지는데 오히려 수혜를 받는 섹터에 집중하는 게 나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이런 섹터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재료가 받쳐지는 곳에서 뭐 수급이라든지 뭐 차트, 재무 함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1번과 4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1번과 4번 그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자 확인형 패턴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하냐면은 제가 일단 간단하게 N자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이 N자 패턴이 좀 자주 상당히 나오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한 차례 급등하고 이렇게 기준봉을 세웠다고 쳐봅시다. 기준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재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N자 패턴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N자가 나왔을 때 N자가 확인되는 패턴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제가 차트를 보고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 있었죠.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신송홀딩스를 제가 그때 언급드렸던 사연은 무엇이냐고 하냐면은 여기 차트를 좀 더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갭을 띄우고 눌려버렸습니다. 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재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캔들이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실렸을 때 이 캔들 이후에서 눌린다 하더라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더 공식화 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자, N자 확인형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상한가 내지 2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차례 눌리겠죠? 이 눌림이
하루든 이틀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몇 날 며칠이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결국 이렇게 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재반등하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재반등하는 타이밍에서 집중. 자, 두 번째, 눌림이 나온 뒤 눌림은 기간은 상관없다. 세 번째, 재차 상승했을 때 이 재차 상승한 캔들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앞전 기준봉보다 높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상승 확률이 좀 더 있는 캔들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 종가 내지 장대 양봉 종가를 이렇게 한 차례 뚫고 떨어진 게 좋습니다. 이것을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인데 이것을 한번 상승 시도하고 윗꼬리가 나온 캔들이면서 그 다음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강력하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수익 확률이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눌림 이후 재반등 양봉 출현을 집중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은 앞전 기준봉보다 높아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앞전 상한가 5월 장대 양봉 종가를 이번에 재반등 캔들이 양봉이 한번 돌파 시도를 했으면 좋다. 거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돌파 시도. 왜냐면은 이 저항대를가 못 넘고 줄줄 흘러내리는 종목도 많은데 이것을 한번 툭 가볍게 치고 내려왔다. 이것은 강력한 상승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3월 중순 이후에 중순 말순 3월 중순 또는 말에서 이렇게 재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종목의 재료는 바로 식품 관련주였죠. 식품 관련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속에서 식품 관련주가 한 차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재반등이 나온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종배가 가능하고요. 또는 한 차례 다음 캔들처럼 이 종가 이내로 거래량을 급감한 눌림이 나왔을 때도 종배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여기서 종배하고 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캔들이 이렇게 조정을 주는 캔들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에선 여기 종배 한번 하고 짧게 익절하고 다시 한번 종배하고 다시 이제 재차 수익을 보는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캔들은 이후에선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재차 눌렸지만 또 재차 이슈가 살아있다 보니까 재차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항대를 돌파한 모습이죠. 이런 캔들도 좋긴 한데요. 근데 처음에 급등에 나왔던 것보다는 두 번째 더 높이 나왔을 때는 파동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피로도가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는 확률이 낮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근데 안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확률은 첫 번째 나왔을 때 높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또 여러가지 있어요. 오리콤이라는 차트 볼까요? 오리콤이라는 차트 보겠습니다. 한 차례 여기 상한가를 갖고요. 그리고 눌리는 것은 상관없다고 했죠. 근데 재반등이 이렇게 나왔을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월등히 높죠. 그리고 상한가 종가를 오히려 위에서 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다음날에 눌림이 나왔겠지만 이 종목의 재료는 차기 총리로서 박용만에 대한 이슈로서 급등이 나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총리를 누구로 할 건지 지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캔들을 통해서 이거는 한 차례 재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 다음에 재반등이 이렇게 쭉 나왔던 케이스였죠. 그리고 차기 총리가 지명이 되자 결국에서는 이제 재료 소멸로 쭉 하락이 나왔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물 날짜에서는 또 반등이 나왔긴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한 차례 말씀드렸죠. 상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고가였죠. 신고가에 상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재반등 나오는 캔들이 나왔죠. 그게 상한가 종가를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했고, 거래량은 살짝 약했으나 거래대금 오히려 높은 모습들 1조대였죠. 1조짜리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렇게 며칠 바로 다음날 6% 상승이 나왔고요. 이거 눌리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쉬었다가 또 반등이 나왔던 모습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 올랐던 이런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오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거래대금이 강한 신고가 내에서 활용을 하면은 또 확률이 상대적으로 괜찮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학이라는 것도 제가 추천주로 한번 드렸었죠. 무학도 마찬가지로 이 캔들은 여기서 제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장대 양봉 나오고요. 그대로 거래대금 증가되고요. 이거 돌파 시도하는 윗꼬리 캔들 흐름 나왔죠. 이 캔들 같은 경우에서는 당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주류 관련주로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재반등, 그 다음에 또 눌렸다가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패턴들이 다 일치하죠.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변칙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 터치, 지난 상한가 종가를 툭 터치하고 눌림이 나왔죠. 다만 거래대금은 적었죠.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추천주로 접근을 했었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은, 이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 있었죠. 던파 모바일 출시라든지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속성으로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승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다 판단해서 종배를 시켰고요.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이 정도로 N자 확인형 패턴 이제 아시겠죠? N자 확인형 패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내지 20% 장대 항봉이 나온 캔들에서 이렇게 장대 항복이 나오고 눌림은 며칠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눌림 이후에 재반등이 나올 때 여기 상한가 종가를 툭 치고 들어간 캔들이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앞전보다 높은 게 확률이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을 먼저 차트 패턴으로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이슈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확률 높은 패턴 플러스 이슈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슈상에서는 연속성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만 확률이 높죠.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때는 시장이 떨어진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꼬리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미늄과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었는데요. 남선 알미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서는 이 당시에서 보시면은 한 차례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쭉 떨어지죠. 윗꼬리를 달고 쭉 떨어질 때 이게 장대양봉, 이게 한 차례 이렇게 장대양봉을 그렸지 않았겠습니까? 장대양봉을 그렸었는데 이것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증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추후에 눌린다 할지라도 재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보나치 이제 조정대로서 이제 눈에 보기 쉽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를 끊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이게 0.236이 고점 대비 23% 내외에 빠졌다는 것, 0.5 같은 경우에서 50% 내에 빠졌다는 거겠죠. 23%가 아니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서는 이제 50%, 뭐 38%,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0.5 부근, 0.382와 0.5 부근에 내려간다. 이거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시면 한 차례 과거에 좀 소외되다가 한 차례 갑자기 거래 대금을 정말 많이 실었어요. 3천억 내지 7,500억까지 실어버리면서 급등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저가권에서 상대적으로 저가권에서 급등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종배를 해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서는 무슨 이슈였습니까? 쌍용차에서 SM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SM 관련주가 쌍용차에 대한 인수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 과거 인수 참여사의 계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이슈가 부각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슈가 소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고점 대비 이렇게 이틀 동안 급등했을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증했을 때 확 한 0.5 부근까지 눌러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눌렸다, 이런 거겠죠. 급등을 했지만 여기서 조정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이런 윗꼬리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확률이 낮고요. 아까 전에 암선알미늄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재차 이렇게 윗골이 나왔을 때 이런 패턴이 과거에 언제 나왔었냐, 펄어비스가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점중시키면서 급등의 연속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0.382 피보나치에서 0.5 이런 부근대에서 까지 윗꼬리로 조정을 눌려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재반등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턴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차기 총리에 대한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가 이때 종배라고 다음날에 이렇게 익절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이 종목도 뭐 끄어보자고 한다면은 여기 저가 대비해서 한 윗꼬리가 깊게 눌림이 나왔죠. 그리고 한 다음 이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이슈가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종배라고 한 다음에 다음날에 9% 가량의 수익을 내고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적용하실 때는 차트도 제가 명확하게 좀 패턴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N자 확인형 패턴과 그 다음에 꼬리형 패턴로 접근하시고 난 다음에 플러스 항상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하시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이슈를 통해서 이 종목이 더 갈지 말지, 짧게 익절할지 길게 일절할지 모든 결정 요소가 이런 이슈, 재료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금일 날짜에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 상한가가 나는데 제가 장전 뉴스로서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 장전 뉴스에서 정의선이 미국 개경을 하는데 그래서 전기차 공장에 대해서 엘라바마를 할지 조지아를 할지 결정 중이다. 그래서 관련주는 구형테크가 있다라고 찝어드렸고요. 그게 바로 금일 날짜에 상한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급등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을 좀 연습 또는 상향시키고 싶다고 한다면은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되시라고 이렇게 급등이 예상되는 장전 뉴스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늘의 급등주라고 해가지고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서 더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 설정을 해드리고요. 이런 그 서비스를 제가 무료로 여기서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 하단에 링크도 달아둘 테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종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좀 확률 높게 써먹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패턴이 나왔을 때 이 영상 꼭 복습하셔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재료가 오늘 날짜에서는 원자재 테마 위주였지만 그것도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또 쉬어갈 수 있는 마음도 가지시는 게, 그런 여유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